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TV에 출연하신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조명희 사장님 또 그리고 김나영 보험사님 두 분을 모시고 북한에서의 삶과 또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두 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2002년도 대한민국이 품에 안겨 지금 21년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조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예, 올해 11년 차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 분은 21년 차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착해 사셨고 또 한 분은 이제 11년 차 정말 이제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절 이제 한국에서 사셨는데요. 두 분이 이제 정착하신 지 10년 차네요. 네. 예,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이제 그 탈북에서 넘어오는 그 과정들,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정말 생소한 땅에서 우리가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조명희 사장님 고향은 어디시고 어떻게 돼서 탈북을 했는지 짧게 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메산골이라고 하죠. 한경남도 단천시 금골에서 태어났고요. 너무 산골이어서 저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몇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은 누구나 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IMF 시절 힘들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시절이었고 98년도가 되어가면서 저도 이제 장사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많이 잊어버렸고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무서워서 집을 못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중국에 한번 갔다 오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했고 제 친구는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저 혼자 남아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할까 밤새 생각하다가 그러면 너네 가는 국경만 보고 갈래라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따라 나서서 나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넘게 이제 도보로 걸어서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빵도 빌어 먹고 하루에 밤 길을 걸어서 숲속에서 자면서 열흘 넘게 이렇게 걸어서 혼자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팔려갔더라고요. 아유 참 우선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태어난 곳이 금골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금골이라는 곳이 그 이름이 참 되게 특이하네요. 금이 많아서 금골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금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죠. 요즘 아연이라고 하면 아연, 뭐 북한에는 자원이 많다라고 네, 하는데 워낙에 외화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해 이제 중국에서 주석이 바뀐다던가 이러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꼭 찾아가지고 이제 방문하는 곳이 이제 저희 금골 광산이거든요.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중요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방문할 정도로 뭐가 이렇게 중요한 금속이 뭐 나오나요 여기? 저희는 연아연 생산하는 연아연. 곳이죠. 네. 그렇군요. 뭐 제대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진출도 하고 또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가고 혹시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 때 많았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대군님들이 와서 예. 모형담이 있거든요. 밤에 이제 열차로 집단으로 내려놨는데 막 강물이 흘렀대요. 그래서 세수를 막 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살만하구나, 아파트들이 예.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다라고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밤에 불빛이 나니까 아파트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이게 연아연 이제 걸러내고 잘 못하다 보니까 강물이 하얀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걸 모르고 세수를 했는데 아침에 분 바르듯이 하얗게 돼가지고 네 그런 경험들도 많고요. 이제 집단으로 제대를 하다 보니까 네. 오셔가지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빼고 좀 빼고 아니면 이제 경에 들어가서 네. 열심히 일해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마을을 꾸려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아파트들도 만들고 대량으로 이제 집도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대군인들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게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뭐 안 나갑니까?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외지에서 오지는 않고요. 김일성 동지. 네, 오셔가지고
그때 그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수령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좋은 뜻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갱에 우리가 전체로 학교 전체가 이제 갱에 들어가자 하고 탄원서를 내서 그게 이제 중앙당에 보고가 돼서 멋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집단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옥류관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선물 받고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광산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때 이제 운동을 했던 거라서 갱에는 무슨 안 운동을 들어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도 강산에 보면 뭐 이제 체육단이라고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있는데 예. 육상 하나랑 이제 축구부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육상을 했던 거라서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운동선수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을 아까 사실상 8년 갔다 가셨잖아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해산을 통해서 연길 쪽으로 들어갔죠. 제가 갔을 때는 한 7명 정도가 넘어갔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열흘 동안 걸었다가 거기서 결국은 이제 북한 여자분을 만나서 도망을 쳤던 거고 그 여자분 집에 있다가 나를 소개시켜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나 돈 주고 샀다고.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데리고 왔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발로 도망을 갔고 도움을 더 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소개비를 받고 갔으니까 그 소개비라는 게 제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지금 뭐 웃으시면서 얘기하니까 뭐 사실 뭐 그때 당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고요. 그럼 나영 씨는 어떻게 탈북하게 된 뭐 또 동기나 이런 것들 뭐 과정들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뭐 한 가지는 아니고 한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뭐 엄마는 뭐 평생을 아빠 보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한 뭐 열흘 동안 계속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뭐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도 그러고 계셔서 제가 엄마를 먹여 살리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 말로 어벌이 커져가지고 담이 커졌군요. 네, 담이 커져서 회사하고 회사 사이 거기 뭐 저희는 철전강이 많아요. 고향에 강산에서 철전강이 넘어와서 중국에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 강산에서 내려오는 강줄기를 따라 철전강이 많이 흘러내려가요. 그 강 좌우에 이렇게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거기 뭐 내각회사, 뭐 보이브 회사, 무슨 어느 뭐 3.13 군부대 회사 뭐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 각 회사마의 줄다리를 제가 연결해가지고 그때 장사를 좀 심하게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검열에 제가 걸려가지고 장사를 하던 그 회사에 어느 분이 알려줘서 새벽에 4시에 통보가 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탈북을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5시에 보이부에서 온 거죠. 검열단이라고 하나 뭐 어쨌든 거기서 와서 제가 4시에 이미 저는 도망을 쳤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번 북송당했어요. 그러시군요. 그 북송돼서 뭐 몇 년 계신 겁니까? 북송될 당시에는 이미 그 회사 간에 그거는 다 끝났고 뭐 직원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북송된 건 어쨌든 제가 가던 브로커 안에 그 보이브 스파이가 있어서 단체로 북송이 됐었어요. 가서 또 귀인이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보면 항상 귀인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죽을 거리에서도. 감옥 생활을 저는 한 달밖에 안 했어요. 한 달 만에 뭐 이모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엄마가 제가 잡혔다는 소식을
그 감옥 안에서 제가 보냈어요. 소식을 제가 이렇게 잡혔다는 거를. 그래서 뭐 거기서 데리러 와서 다 고생해서 어디를 걸쳐서 가고 하는데 저는 바로 엄마가 보낸 보안서 지도원이 데리러 와서 쉽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물론 뭐 단련대 형이 떨어지긴 했어요. 했는데 제가 또 군복무를 하면서 뭐 작전실에서 이런 지도도 그리고 이런 그런 손재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보안소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 6개월이라는 단련대 생활을 마치게 돼서 또 그 의리로 저를 그렇게 해주신 분의 의리로 6개월 동안은 안 뛰고 있다가 6개월 딱 그 출소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탈북을 네, 하셨어요. 재탈북하게 됐습니다. 참 드라마틱한데요. 그 우리 조명희 소장님도 그러면 그 중국으로 오셨다가 혹시 뭐 북송된 경험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어떻게 잡혔어요? 저희는 이제 한 동네에 예.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6명이 되었던 거예요. 아, 동네 북한 여성들만? 네. 그러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예. 동네 6명 중에 5명이 잡혔는데 그날 잡힌 인원이 그 통화 쪽에만 해도 한 50-6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모여서 그 국경 쪽에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3주를 감방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이번 중국에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나가실 때? 관계 쪽이니까 그쪽이 어디라고 해야 되나? 관계 쪽으로 나갔는데 그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3주를 갇혀 있다가 왜 그 북쪽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단체로 잡아놓고 3주를 있다가 쇠고랑을 차고 정말 다 기차에 올랐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그때 거기가 두만강인가? 그때는 두만강이라고 했나요? 관계 쪽이니까? 관계 쪽이면 압록강이죠. 압록강인가요? 그, 지향 쪽일 거예요. 그쪽 저기 맞은편에 저기 그 포평이 있고 저기 그 자강도 관계 자강도, 쪽에 내려갔으니까 예, 예. 그쪽으로 가서 보이보에 저희가 이제 60명이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2달 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나영이가 이야기하듯이 어디 가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 중국 깜방에 가면 정말 만두 요만한 거 하나밖에 2개밖에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래도 또 저랑 또 똑같은 이름이 명리라는 애가 둘이 있어서 나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자기네 먹은 설거지 시켜놓고 군인들 그럼 밥 있는 거 너네 먹어라 이래서 또 먹고 딱 들어오면 또 그쪽에서 또 여자아이들이 워낙 다 여자들이니까 또 보이보 가서는 쟤네는 맨날 군인들한테 나가가지고 뭐 밥을 먹고 뭐 하고 엄청 이거 했나봐요. 가면 일단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나 하고 다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옷 이 하나하나 뭐가 있나 그 다음 앉아서 펌프 시키고 이런 걸 다 이제 돈이 있나 검사하니까 그래 다 먹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먹고 갔다가 이제 죽기는 했지만 하나는 분실이 돼서 못 됐고 그래서 하나는 쥐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보이보 지도원을 찾아가서 이제 개인 면담을 할 때 저는 몸도 너무 안 좋은데 좀 먼저 내보내 달라 그래서 돈을 주니까 그쪽에 이제 되게 아프신 여자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저하고 먼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오다가 또 기차에서 또 우리 보이보 고향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 도망갔었지 이러면서 그 역사에 그 뭐라 그러지? 안전부 같은 이렇게 네네. 잡아놓는데 거기 있다가 교대할 때 도망쳐서 바로 또 국경 넘었거든요. 아주 정말 뭐 영화 같은 그런 정말 장면이네요. 그러면 그때 한 번씩 이제 북송돼서 다시 재탈북을 하셔서 그 이후는 안 잡혔나요? 또 잡혔죠. 또 잡혔어요? 와서 전화를 해서 그 시골 마을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갔다가 언제 잡힐지 그땐 모르니까 처음에 한국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뭐 집에 동생들도 많고 부모님 계시니까 있는데 제 안전이 일단은 또 잡혀나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넘어오게 됐는데 오면서 또 그때가 또 운이 안 좋게 저희가 넘어오면서 23기가 단체로 국경에 23명인가 대사관이 쳐들어갔던 딱 그때여서 2002년도네요. 네, 국경이 너무 강화가 됐을 때인데 이제 가짜 신분증 가지고 비행기 타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넘어오면서 6명이 넘어오면서
다 2명은 진짜 신분증이니까 넘어갔고 나머지 3명인가는 아, 나 북한에서 왔다 고백을 해서 이제 그 외국인 이제 구리장에 갔고 저 같은 경우는 중국말을 그때는 조금 하긴 했는데 나는 고하고 글도 못 배웠고 나는 신분증도 없고 이렇게 우기다가 감방에 한 열흘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나왔고 다시 넘어갔던 친구들도 그래도 그 목사님이 다 해서 뭐 국경에서도 건져냈고 이제 북한까지 갔던 사람도 다 나중에는 왔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났던 그런 일이 있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분 그 교회 목사님 도움으로 이제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와서 정착금을 받아서 다 주기는 했지만 예. 얼마나 그래도 그때 주기로 저는 그때 오셨어요? 900만 원을 900만 기억하고 같은 경우는 그때 일주일 만에 위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왔던 거라서 다른 비행기 타고 오시고요? 예,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집합장소로 갔고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왔죠. 그때 뭐 2002년도에 이제 900만 원 정도면 이제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네. 예, 와서 그렇죠. 그 받았던 돈 다 줬죠. 아, 그래서 그때 부모님 못 모시고 예. 왔죠. 아, 그러면 그 오신 데가 이제 2002년도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2002년도면 한참 원두급 할 때가 아닙니까? 예. 그쵸. 다 빨간 옷 입고 붉은 악마라고 해서 아무 뿔도 없는데 왜 붉은 악마야 붉은 악마야 했는데 처음에 붉은 악마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외치고 막 TV 나오고 그래서 예. 도대체 붉은 악마가 뭘까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해가 됐고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있으면서 그때 막 응원하고 월드컵 하고 해서 그 교육받는 강단 있잖아요. 거기서 군인들하고 같이 페트병에 쌀 넣고 막 흔들고 막 축제처럼 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악마가 예.